채용증권과 수당 관련해서 공익점수를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가져온 팀장님 목표, 본인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저희한테 몰아가는 게 팀장 행사에 가장 제 토론회이긴 하지만 제 답변이 아니니까 우리 부장님과 동일한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나 공유력자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참여를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작년 8월 1년 넘었고요. 작년 말부터 우리 권정혜 본부장님하고 계속 두 달마다 계속 만나서 토론하고 그래서 현장을 듣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많은 이제 전화도 주시고 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친구가 지방에서 왔는데 과장님 제가 자리 2시간을 들었더니 전화 통화가 100통화가 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주시고 좀더 많이 하시고 또 하셨고 또 국회에서 뭐 지적사항도 있고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이제 확대를 저희가 작년 말에 감사 때부터 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 근속 승진도 같이 승진도 걸려져 있고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민원도 많이 공개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새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 인사 담당자나 기타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모든 국민의 시각이나 합리적인 인사원칙상 봤을 때 보수나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도입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고 또 이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분들 원래 처음에 뽑을 때부터 지방은 좀 틀리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직무에 맞는 직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직위에 맞춰서 채용을 했는데 왜 해주려고 그러냐? 인사처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지난한 과정을 저희들이 좀 거쳤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 경과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좀 바로잡고 싶은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출장비를 주지 않았다거나 적게 줬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사례가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해 주시면 바로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오해 정도가 아니고 출장비를 다른 지구 전일제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면은 여비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시간 선택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비하다 보면은 이제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보통 출장 같은 거 오게 되면 특히 세종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렇게 올려오게 되면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되지가 않아서 예산을 안 줍니다. 10일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택시비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간상의 이유로 식사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급되지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 옆에 동료하고 비교해서 옆에 동료는 출장비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건 당장 고충이든 소총이든 출장비 담당자를 형사고발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지방의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이 보직 불가분은 이제 초창기에는 아마 이것도 직위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시간제가 가서 시간 선택직 공무원이 단축 근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위냐 아니냐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도입할 때는 이제 과장직이든 소장직이든 관리직에 이제 보직이 어렵다, 불가하다라는 매뉴얼을 했지만 지금 제도상으로 그게
제도상으로는 그게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금 삭제가 됐어. 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전환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뭐 시간 선택대로 뭐 뽑아서 이렇게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으로 뭐 선발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제도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주요 이슈가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소수점 정원 관리 문제점은 실은 제가 이거는 저희 인사신처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말하기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왜 도입됐었냐라고 했더니 전일제 한 명을 예전에는 이제 전일제 한 명을 수강제 2명으로 이제 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세트로 계속 그러니까 전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융통성이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상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하게 됐고 또 분명히 업무량이 40시간이 안 되는 그런 업무도 있는데 그걸 종원 한 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인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점을 관리를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됐고요. 만약에 그거를 소수점을 정원 관리로만 이제 아예 못하게 만든다면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근무 시간 확대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소수점 관리로 하기 때문에 가능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정원이 없음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일제 정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도 이런 소수점으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원 관리를 하게 좀 풀어줬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신 대로 그냥 뭐 한 명에 대해서 마음대로 시간 늘려도 정원 안 늘려주게 그렇게 해주면 뭐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여러분들이 근무 시간 선택을 물론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임용권자가 판단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줄겠지만 이런 관리를 좀 융통성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영리하게 저희 근무 시간 확대나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소수점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형이 된다면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수로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임용명상 저희가 요소권을 주지 않나 정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냐? 그러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특혜를 바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 가장 왜 특혜가요? 특혜가 아니죠. 말씀 상의하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공무당리권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당리권의 공정한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원래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신규 채용 절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불이익 말고 하여튼 그런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공정한 그런 걸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조항이 있는 거는 이제 채용 경로가 있어서 보다 이제 모든 국민한테 균등한 공무단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력 가지고 다른데 경력 채용이나 공채당 이런 부분 하는 데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리후생적 수당 시간비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하였는데요. 일단 보험금이든 수당이든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마 자격증 수강 같은 경우 지금 소송까지 걸려져 있는 거라는데 아마 소송의 성격이 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데에서 그게 어떤 효과를 발생했느냐 그거에 보통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수당들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대부분 일할 계산을 합니다. 보통 한 7일까지 근무해가지고 뭐 휴직을 했다거나 뭐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뭐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무 시간에 이제 비례하는 게 되고요. 근데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이런 수당을 다 같이 부여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일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외부에서 시각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좀 많이 비교를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에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생활비적인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고려를 생각한 게 추가적으로 호봉 승급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일제와의 보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칭은 안 나는데요. 전일제 공급의 5년 미만은 5%, 그다음에 6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이제 몇 %? 8%인가요? 7%인가요? 예. 그래서 그런 보수 격차 수당을 저희들이 좀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20시간 근무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공무원들 사람들이 보면 전일제 공무원의 60% 이상 정도를 갖고 있는 거로 대략적인 통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몇 분 의원님께서 이제 시간 선택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갑자기 줄었는데 조금 논란이 된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제4차 산업혁명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시간 선택제 제도를 도입한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이 시간이 됐든 제가 와서 한번 처음에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 은우이 말씀하셨지만 자업 쉐어링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해서 해석하면 한 명이 일할 거를 두 명이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민간의 시간 선택제에 근무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신분 보장은 해주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아마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20시간으로 해서 이제 근무하는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이제 육아나 뭐 집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20시간 근무해도 충분히 그렇게 여건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한 뭐 몇 년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제 얘들도 다 키우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고 이제 더 일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안 돼 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용 수요는 지금 저희가 뭐 앞으로 안 뽑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처에서 뽑고 싶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일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적으로 뭐 공채 선발 인원의 10%까지 의무적으로 뽑게 했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뭐 적합한 저희는 중앙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근무 시간 때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개발해서 이렇게 확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바닥에 수요가 조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수요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과거처럼 확대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아까 뭐 뒤에 계시는 자료가 다 민간 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좀 시간 선택 비중이 많은 나라들이 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사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하나의 고용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뭐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조금 뭐 내실화해서 계속 끌고 가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 이걸 당장 뭐 없애겠다 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이것으로 예. 세션 그 시간 행정 시간 30분 정도 초과돼서 뭐 질문을 더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기고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제자 후원자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친구분들 고맙습니다. 대면과 대면전이세요. 안 계세요? 여기서 그 현장 비교하고 종합토론은 자장점으로 진행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안 들리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저희들이 회가 예. 현장들과 정확 토론을 자장이 안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자장께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그냥 진행을 또 달리 해주셨는데, 예.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서툴러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이 좀 흥을 돋고 열기 보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장께서 마지막까지 토론, 지금까지 정확 토론까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에 나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 스타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도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더 고민을 나눠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순서 이렇게 막 지정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고 의견 듣겠습니다. 예, 여기. 여전히 2인 1조 40시간 한도에 가두를 한다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2016년 4월 소득종 정원제 도입으로 경기단 근무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2인 1조가 아닌 1인 발령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직의 경우에는 시간 확대가 동료가 폐사하거나 휴직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나 결일제 정원과 별도로 선정해서 시간제 정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폐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폐쇄에서 남은 시간제 정원을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 전일제 정원으로 또 가져가 버리고 현재 지방직은 또 채용이 중단된 실정이고 국가직은 또 이번 연도 소수만을 또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래도 저래도 시간 확대 안 해도 몇 분만 찾고 있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 통계상 행안부의 적극적인 확대 계획으로 지방직은 현재 80%까지 다다랐고요. 시간 확대가 진행됐고요. 네, 국가직은 지금 현재 10%도 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같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끼리도 복불복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시간 확대를 하려는 이유는 적합 업무도 부족할 뿐더러 제대로 된 임금 보존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급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인지하셔서 적극적인 시간 확대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행렬 대표님한테 추진 실적이나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이 다 저한테 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 지난 6월 18일 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됐고 일단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방은 가능하죠. 왜 국가는 잘 안 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자기네들 조례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정원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한 명 따려고 하면은 정말로 저희 과도 지금 인력 좀 옮기고 싶은데 다 일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한 명 따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간 확대 과정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사와 지금 올라타면은 시간 근무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업무의 업무량이 늘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부서장이나 현담장자가 나 귀찮아 정원 막 발표는 거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보통 점검을 계속 모니터를 할 겁니다. 저희들 뭐 아까 민원도 많이 넣어주시고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툴이 좀 있습니다. 뭐 인사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보충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 나갈 건데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중앙인자 저희들 사실상 제도 부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또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그런 게 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중앙인사 관장기관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라 마라 그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아까 뭐 지방은 80인데 저희 뭐 국가는 10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방도 이제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안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정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융통성이 있게 좀 할 수가 있게 됐고 저희들이 저번에 7월 30일 날 저기 노조 이제 본부장님하고 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인사처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달라라는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공문을 아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이게 시간 근무할 때 여기 전일제 정원 결혼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냈으니까요. 그게 좀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 할 때니까 이제 주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하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요. 조태준 교수님, 저는 근데 조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리에 이해 수준이 떨어져서 아니 지금 폄하한 게 아닙니다. 조태준 교수님께서 해설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선제 관련 인사의 분위기, 의지, 미진한 사항, 애로요리 뭐 이런 걸 조금 중계방송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지방해양수산장 김서연 주무관이고요. 이거랑 연관돼서 다시 지금 박행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계장님도 과장님도 제가 시간을 늘리기 원하는데요. 저희 본부 쪽에서는 저희 정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선택제라서 한 명이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지 않으면 시간을 절대 늘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공문으로 전일제 정원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해양수산부는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는 부서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는 정말 시간 연장이 시급하고 저희 부서에서 진짜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을 뭐 해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못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부처 나름대로의 운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혼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같은 조건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서 도저히 안 되고 부처 여건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인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데 개별건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가서 부서한테 그쪽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제도 담당자로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거는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질문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중에 의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한 달 일찍 들어온 9급 신입이 결혼 휴가도 쓰지 말라고 하고 연가도 가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를 이런 시간 선택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왕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부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전 부처 인사 담당자를 다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서 불러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특히 시간 선택제 시험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의견 수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한테는 민간하고는 틀리게 본인들의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인사 담당자한테 안 되면 중앙보충이나 이런 부분한테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불이익이나 이런 거 신고도 가능하니까 직접적으로 신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사감사 같은 거 나갈 수 있도록 다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찾아오셔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플로 말씀들 듣고 질의응답한 다음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토론자, 발제자 분들이 한 1분씩 하실 테니까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 인사드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고용할 때 고용료 70% 달성을 위해서 이게 좀 강제적 채용을 좀 아까 했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 시간 확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율적 인사 관리를 위해서 인사 혁신처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채용도 정원
또 처음으로 또 병원 정원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 당시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를 채용을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는 뭐 무리하게 개입은 어렵다. 근무 시간 그대로 원하는데 뭐 이렇게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의사 추천은 저희가 개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개별 개입 그러니까 개별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개입을 못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반대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시간제 채용 쪽이 직접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계속 뭐 여기서 동행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강제로 채용하겠다는 부분은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을 늘렸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 좀 하나 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 페달분께서 좀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수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 명절 휴가비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자격증 뭐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 가산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특히나 명절 휴가비, 그러니까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 급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수당하고 각종 이제 수당 같은 게 그 봉급에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공무원도 봉급의 뭐 몇 퍼센트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른 공무원도 그게 이것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일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18을 하게 되면 이제 10일간이나 뭐 일하거나 20일간만 일하다가 감옥에 되면 전액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할 계산에서 다 주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돈을 다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급여 분담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만 공무원한테도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의컬리지에 종사하고 있는 임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소수자인데 얼마 정도 퇴사라든지 포로로 인해서 더욱더 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형자들과 비교해서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저분이 질문하셨었는데 그것도 좀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좀 화가 났었는데, 저희 같은 소자들이 발언을 하면은 좀 들어주는 그런. 아니, 제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고, 그건 사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도 우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그런 차별하는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내용의 질문이신가요? 뭐 대안을 제 대안 같은 거를 좀, 네. 글쎄요,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는 해왔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제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반대를 무릅쓰고 좀 했다는 것도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부는 또 그러거든요. 근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더 주느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설득하느라고 좀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부당하게 뭐 연가를 가고 싶은 데를 안 하는 데는 저희들한테 뭐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하게 되면 직접 담당자한테도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뭐 연가도 가긴 연가도 못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소속 부서 전 직원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신분이 시간제 선택 때 채용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양반 원래 있던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시간제 선택 때 공무원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개별 차원에서 어떤 그 왕가나 여러 가지 그 수당 지급 이런 것들 권리를 갖고 보면 그 개별 차원에서 뭐 국가인권이나 국민권익이나 뭐 등등 이렇게 하소하고 행안부에 하소하고 청원하고 뭐 인사혁신처에 좀 하고 그러라고 하긴 뭐하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하고 국가인권을 이렇게 연계해서 협업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그 주의하게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한 말씀 주시고 조금 미진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먼저 그런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기관 순수하러 갔고 박혜민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국세청은 당초에 취지랑 맞게 근무 시간도 지금 현재 딱 20시간만 국세청 전 인원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50시간도 안 되고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추가 근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실태 점검을 해서 그 시간선택제가 초과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받았던 초과 근무비까지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저희의 근무했던 초과 근무비까지 저희가 환수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국세청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기관의 자율성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하시면은 저희의 기본권은 어디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그런 부당행위를 참고 뭘 있어요. 바로 형사고발 하든지 감사고발 신고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부당 권인 내부 고발 같은 것이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희는 소수의 입장으로서 꾸준히 제가 감사관장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그쪽 한번 점검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에서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먼저 타고 들어야지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박형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됐고요. 공무원 명령 제3조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다른 회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선 계약직 공무원이 과거 2013년도에 그 명칭을 사용하다가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무원 임용령에 폐면이 되면서 우리가 똑같은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가 빠지고 우리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들어오면서 그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15에서 35시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삭제해 줄 수 있는 검토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무원의 공부단위과 균등한 부여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공정 채용이 되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 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불평등한 저기가 있었나요? 우선은 지금 민간경찰 채용에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 경력을
민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라는 내 문구가 있고요. 저희도 일반 공무원 일반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력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차별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일기적 공무원은 이 문구가 저희랑 같이 들어가거나 둘 다 빠지거나 해야 된다는 아니, 지금 현재 공무원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민간 경력 경체로 들어갈 때는 임기적 공무원은 그 경력을 저기 민간 경력자 네네. 채용할 때요 공무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임기적 공무원들은 그 현재 임기적 공무원 경력 인정을 해주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전일제 공무원도 공무원 경력을 안 들어갈걸요? 예, 그건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민간인을 뽑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분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기적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본다는. 예. 그분도 공무원 연금도 다 들어가고 똑같은 근무 기간에 똑같은 조건을 받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율배반적인 게 전일제 공무원 능력으로 좀 여기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민간 경력자를 좀 우선해서 뽑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일제가 됐든 여러분들 같이 시간 선택제가 됐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예. 그 말씀에 이해는 그럼 검토 자체는 이제 안 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항에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럼 임기적 공무원도 이 우선권이 내용이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럼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달리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처랑 좀 사진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어렵게 와가지고요. 저는 국가직 경력 채용자이고 국가직의 기혼 여성을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직 기혼 여성, 그러니까 국가직은 경력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에서 오래 그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단시간을 근무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10몇 년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진 시점에서 이제 일을 못할 것이냐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 8월에 초과 업무를 100시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국가직 경력직은 그 전문성을 원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줍니다. 6, 7급이 수행 못하는 업무. 네, 그렇기 때문에 주 20시간의 적합 업무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일가족 양립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도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무인 노동과 상관없는 초과 근무 100시간은 벗어나서 그럼 근무 시간 확대를 하겠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근무 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원했지만 물론 부서에서는 원합니다. 제가 일을 해주기를. 그렇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주지 않은 채로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 35시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각 부처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정권의 가장 큰 화두는 적극 행정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거는 제 생각으로 소극 행정인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험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은 기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 민간기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방식인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면 기관에서도 훨씬 용기를 가지고 인사혁신처의 그런 규정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시간 확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기관에서 절대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을 해줘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실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달씨 옆에 잘 참아주셨는데 어차피 모기니까 그 과장님 모기니까 달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달씨에 뜰 수 있도록 하고 달씨 토론자들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짧게 다른 분들 위해서 하죠. 네, 지금 4분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손정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박영원 팀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정권을 불인정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네. 박 과장님 거 먼저 하시고 박 과장님한테 저한테 차라리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세요. 저는 지방직이어가지고 전화를 박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좀 이따 다시 드릴 테니까 박 과장님한테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국가직 공무원 또 시간택제 공무원들이 시간을 확대해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이슈되는 화제고 그런데 그 외에 가장 큰 문제가 정원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근무 시간이 정원이 되어 있는 이런 애매한 통칙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적인 통칙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 이거는 또 소수점을 해서 세는 그런 또 이상한 그런 현실인데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점수로 셀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일종의 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또 그거하고 별개로 그런 좀 뭐 사람을 소수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를 뭐 5천만 2.52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없죠. 또 하여튼 사람을 셀 때는 하여튼 점수로 돼야 하는 게 맞는 일이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특혜나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실험률이 2명이 해석해서 취업됐으면 이제 2명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에는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이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건 아까 전에 남기선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뭐 행안부의 뭐 통칙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제정을 했지만 또 국가공무원법 22조에는 이제 직위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위는 한 사람의 직무 수행하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직처 박행렬 과장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이제 부여되는 것이 직위인데 이렇게 소점으로 이렇게 계산되고 또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정원이 그 소점으로 계산되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또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 과장님께 대한 질문은 네, 아까 뭐 일괄적으로 지침 내보느냐 부분은 애들이 지침 내보전을 하더라도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고 중앙행정기관이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력 증원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걸 분야는 시간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부서장의 고집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부당한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도 좀 개선해 나갈 거고요. 일률적으로 늘려라 마라 이런 부분은 조금 드리는 말씀 좀 어렵고요. 아까 자꾸 소수점 정원을 사람으로 한다는데 현원할 때는 정수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상하게 다른 나라와 틀리게 우리나라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이라는 것을 직급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제를 받고 있고 정원 한 명이 늘어나니까 이게 시간 확대가 왜 어렵냐면
그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돼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원 관리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 시간 확대도 정원 관리를 하게 됐으면 이게 소수점 관리를 해서 이게 좀 융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근데 정원 관리로만 딱 정수로만 하게 되면 그런 유연한 조금 저희들이 뭐 여러분 시간 선택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환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이제 남는 시간을 모아서 뭐 그런 보충을 따로 이제 하느냐 부분들까지 다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안부랑 좀 얘기는 좀 해볼 건데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거는 좀 뭐 그쪽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기 뭐 원래는 이런 얘기고 좀 이제 정책적인 얘기만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민원 얘기도 그렇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뭐 개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뜨겁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 주셔서 하는 거 있고요. 저희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도록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그게 그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이 성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것을 저희 이번에 근무 시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인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 저희 익명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저 신고센터나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하셔도 좋고 저희 감사관에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저희 감사관에 직접 전화 주셔서 하셔도 아마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 감사관에 다른 과에 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에 직접 뭐 하셔도 하게 되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쪽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셔야 되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부서 내에서 저희들 얼마 일의 업무는 인사 이동이랄까 부서 내 이동을 통해서 저희 39시간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 말씀인데 저희가 그다음에 출장이나 저희가 전체적 평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그다음에 맹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교육이나 출장 가는데 시간 받으셨으니까 같이 가간다고 부담을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전화 하시고요. 예. 그 작년보다